네, 이번 문제를 봅시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 지금 루트들이 막 있어요. 이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일단, 루트 A라고 하는 거, 루트는 지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제곱, 여기가 2면 2분의 1제곱, 3제곱 그리면 3분의 1제곱, 이렇게 분수 형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역수 형태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루트 A하고 바깥에 세제곱근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이 세제곱과 이 제곱이 만나서 곱해지면 6제곱근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런 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바깥에 세제곱근은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안에 루트는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곱해지니까 6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자, 요 개념이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해보자. 1번 보면 7의 3분의 1제곱입니다. 왜냐면 제곱근이 세제곱근이니까 분수로 바뀌겠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요. 자, 49는 7의 제곱인데 바깥에 3분의 1제곱이 있는 거죠. 루트는 분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7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지? 근데 곱하기일 때는 그 더해지니까, 두 개 더해서 1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7이다. 옳은 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3이라는 아이 입장에서 루트가 하나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3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7, 요 27은 루트가 얘도 있고 얘도 있죠.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3과 2제곱이니까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27이 3의 세제곱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자, 가로가 있을 때는 곱해지니까 2분의 1제곱이죠. 그리고 곱해질 때는 지수끼리 더해진다고 해서 1제곱이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3이라는 결과가 나와. 그래서 2번도 옳은, 거였던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얘 세제곱은 세제곱분이죠. 네, 일단, 마이너스 64라고 하는 녀석은 빼기 4의 세제곱이야. 그쵸? 근데 지금 세제곱근이잖아. 3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제곱을 하면 결국 분자는 빼기 4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분모는 27이 3의 세제곱인데 지금 세제곱근이잖아. 3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세 번째도 옳은 거였고요. 자, 네 번째 거 갑시다. 자, 네 번째 거 보면 여기 5의 세제곱이죠. 그럼 5의 3분의 1제곱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 될 텐데 이 5제곱 근호는 5의 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얘가 5의 3분의 1 하고요. 이거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곱하기는 각각을 더해주니까 빼기 5분의 1이 되고 결국 통분을 해보면 얘는 15분의 5, 15분의 3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지금 15제곱이 따로 추가적으로 이 전체에 15제곱 이렇게 있죠. 그럼 얘도 15제곱 하는 순간 어떻게 돼? 5의 제곱이 돼서 4번이 틀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5번 봅시다. 여기 4라는 아이 입장에선 루트 세제곱분이 하나가 있으니까 3분의 1제곱. 다음 8이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여기 2제곱근 3제곱근 해서 6제곱근이 됩니다. 자, 나누기 하고요. 2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2제곱근이고요. 16이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세제곱근과 2제곱근, 6제곱근에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 근데 4, 8, 2, 16 모두 2의 거듭제곱들이죠. 그래서 변형을 해보면 얘는 2의 제곱이야. 제곱이니까 3분의 1 만나서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얘도 2의 세제곱이지. 만나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제곱. 자, 나누기 하고요. 2의 2분의 1제곱. 16, 2의 4제곱이죠. 4제곱이니까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누기일 때는 뺀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 전에 곱하기인 아이들은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인 거죠. 자, 그리고 나누기 한 상태로 가로가 있는 상태니까 일단 얘는 더해지겠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나누기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랬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에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지. 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얘 소거되고 소거돼서 0제곱이 됩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얘도 옳은 말했던 거야.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고요. 자, 두 번째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보면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여기 보니까 이런 형태들을 주고 3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연산을 해달라고 그랬네.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일단 얘네들을 각각 한 번에 계산하기가 버거워서 매개 변수 k를 두죠. k랑 같다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야. 8의 x승이 25의 y제곱과 같고 50의 z랑 같은데 이걸 k랑 같다라고 k라는 걸 하나 두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8의 x는 k라는 요 방정식에서 양변에 x분의 1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x분의 1, 여기다도 x분의 1 해주면 얘는 약분이 돼서 8이 되고요. 얘는 k의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x분의 1을 만든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식들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라는 모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지수들의 x를 변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변형을 할 거야. 25의 y제곱은 k 역시 변형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동일하게 25는 k의 y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의 z가 k인데 이 식 역시 어떻게 변형이 되겠어? 50은 k의 z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은 다 만들어졌고 여기 보니까 3x분의 1이죠. 그 얘기는 양쪽에 전부 다 3분의 1을 해주란 얘기랑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3분의 1제곱, 여기에다도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3x분의 1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세제곱. 그럼 2의끼리 약분이 돼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나오네. k의 3x분의 1은 2라는 결과라고 됩니다. 자, 그럼 요 세 친구들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더하기고 얘는 빼기야. 근데 지수들이 더해지고 빼겠다는 얘기는 얘는 곱하고 얘는 나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k의 3x분의 1과 k의 y분의 1은 곱할 거고, k의 z분의 1은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k의 3x분의 1은 2고요. y분의 1은 25죠. 그리고 z분의 1은 50입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했더니 1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왼쪽을 보면 3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 되고 이게 1인 겁니다. 그러면 1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0제곱이 돼야 한다는 거야.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3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지수형 위에 있던 값이고 그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0이 되는 겁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보면 다음에 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네. 이 형태를 구해주라고 그랬고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빼기 2x라는 부분 그리고 여긴 3x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분모의 지수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형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고 a에 2x분의 1이죠.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니까 그러면 분모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EX를 곱해주면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에 A의 EX를 곱해줄 겁니다. 양변이 아니라 분모 문제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 분모에도 A의 EX를 곱해줄 거고요. 분자에도 A의 EX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분배를 했을 때 a의 3x가 될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자, 지수끼리 더했을 때 0이죠. 곱하기니까. 그럼 얘는 a의 0제곱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자를 보자. 분자도 분배하면 a의 6x가 될 거고 a의 3x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a의 6x라는 아이는 이 친구는 a의 3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a의 3x를 이용해서 모두 다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x는 루트 6이고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리고 루트 6을 제곱했으니까 6이 되고 얘도 루트 6이 된다는 사실이야. 유리화를 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 6이 루트 6의 제곱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가 루트 6으로 묶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분모에도 뭐가 있어? 루트 6 플러스 1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 약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6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정답은 루트 6이 되겠네요. 4번 갈게요. 자, 4번 봅시다. 3번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3번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여기도 지금 분모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5제곱이 있어.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a의 5의 x제곱을 곱하자. a의 5x제곱을 곱해보면, 정리를 해봤을 때 어떻게 되냐? 분배하면 a의 6x가 될 거고요. 자, 이쪽 분배하면 더해지니까 a의 4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4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니까 10x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분배하면 0적이 돼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의 6x제곱이라는 i는 결국은 a의 2x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이 녀석은 a의 2x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a의 2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a의 5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아, 5x 아니라 2x로 가야겠지. 그래서 2x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의 2x라는 값은 루트 2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2를 3번 곱할 건데 2번 곱하면 2니까 2 루트 2가 될 거고요. 루트 2를 2번 곱하니까 2가 될 겁니다. 얘는 5번 곱한데 그럼 루트 2를 2번 곱하면 2, 또 2번 곱하면 2, 그럼 한 번은 남았겠지. 그래서 4 루트 2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해봅시다. 일단 얘가 2로 묶이겠죠? 2로 묶으면 분모가 2 괄호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분모, 여기 분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고요. 분자에도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분모를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2로 묶었을 때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었고,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합차공식이니까 1이 돼서 그냥 2분해가 될 겁니다. 2분해가 될 거고, 자, 분배합시다. 분배하면 8, 분배하면 4 루트 2, 분배하면 빼기 루트 2, 분배하면 빼기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분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8에서 1을 빼면 7이고요. 4에서 1을 빼면 3이죠. 그래서 3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7 플러스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로그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수 형태가 있고 좀 로그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요 7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용해서 밑이 7인 로그로 만들 거야. 그래서 7의 b제곱이 현재 5입니다. 근데 양변에 밑이 7인 로그를 해주면, 씌워주면 얘는 b가 되겠죠? 그래서 밑이 7인 로그 5는 b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런데 얘는 지금 2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또 요 2와 요 2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식을 빼서 로그를 취해봅시다. 그런데 밑이 지금 현재 7이죠. 그래서 얘도 역시 밑이 7인 로그를 취해줍시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사라지진 않아요. 일단 A가 앞으로 나가겠지. 근데 로그 치료가 B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식은 어떻게 바뀐다? A, B는 위치 7인 로그 2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결과값이 나왔네요. 정답은 A, B가 되는 겁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가자. 6번 보면 지수 형태들이 나와 있고요. 미시 7인 로그 값을 구해달래. 근데 8과 9는 2와 3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 얘네들이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2의 A는 7인데 미시 7인 로그를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바꿔보면 결국 A 로그 2가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의 B도 마찬가지. 3의 B가 4였죠. 근데 양변에 미시 7인 로그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B 내려가서 B 로그 7, 3이 이렇게 변경이 됐지. 자, 그러면 주어진 로그 값을 잘 보면은 나누기죠, 이제 나누기. 그럼 얘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9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3 앞으로 나가고 2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이 무엇이냐는 거야. 근데 여기 로그 7의 2 보이죠? 그러면 결국 A가 이항을 하니까 로그 7의 2는 A분의 1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A분의 3이 된다. 요게 A분의 1이니까. 그러면 미시 7인 로그 3은 뭔데? 여기 있죠. 근데 얘가 문제네. 그래서 4라는 친구가 2의 제곱이니까 그렇게 변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치 7인 로그 2는 A분의 1이었잖아. 이게 A분의 1이었어. 여기는 다시 A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A분의 2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B가 이항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곱하기 B분의 1이 되겠죠? 얘는 소거가 되고. 그래서 로그 7의 3은 A, B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뒤에 마이너스 A, B분의 2가 만나서 4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A분의 3 마이너스 A, B분의 4가 되는 겁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보면 로그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수가 보이죠? 그럼 이 지수들을 다 변경을 해서 하나로 모아서 변형을 줘야 되는데 3과 9는 어차피 3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속에 있는 아이들이 9는 3의 제곱이야. 그죠? 이거 3의 제곱. 그럼 얘랑 곱해지니까 5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자, 루트는 2분의 1이니까 3이 만나서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곱해졌을 때는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2분의 3이 되고 결국 3에 2분의 13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이제 가로고, 가로에 지금 뭐가 되어 있죠? 2분의 1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에 지금 2분의 1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3에 4분의 13이 되는 겁니다. 가로가 그리고 2분의 1까지. 그럼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로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려와서 4분의 13이 되고 소거가 되겠죠. 정답은 4분의 13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보면 로그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이러는 건데 일단 연산할 때 항상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건 밑이죠. 밑이 10으로 동일한 상태니까 더하기는 곱하기로 빼기는 나누기로 갈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올려줘야겠죠. 아니면 내려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올리는 게 편하겠죠? 그냥 올립시다. 내립시다. 내리는 게 편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여기 루트, 세제곱근 루트 10이죠? 그럼 얘는 10에 3분의 1제곱이겠지? 그러면 이 10에 3분의 1에서 3분의 1이 내려오니까 결국 곱해지니 마이너스 2 로그 1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1000이니까 10의 세제곱인데 그럼 5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5분의 3 내려오면 5분의 3 하고 로그 10이 될 겁니다. 자, 빼기. 자,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일 겁니다. 그럼 내려오면 빼기를 만나서 더하기가 되고 10이 남아있을 거야. 자, 그런데 로그 10은 전부 다 1이죠? 얘가 1, 얘가 1, 얘가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5분의 3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을 더해주고만 하면 되는데 15분의 1로 통분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30이고요. 얘는 9가 되겠죠. 3을 곱해서 얘는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결과는 15분의 얘가 14니까 16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갈게요. 9번 가면 9번 보면 상용 로그에 관련된 문제인데 x의 범위를 줬고 이 두 로그의 차이가 정수라는 말을 했어. 자, 그럼 이 두 값의 차이가 정수다. 이 문제는 그래도 친절하게 빼라는 힌트를 줬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 두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나와도 두 로그를 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하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땐 두 로그를 더해서 정수로 가야 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빼기 위해서 자, 요 2가 앞으로 내려놓고 뺍시다. 2로그 x 마이너스. 자, 여기가 지금 3분의 2제곱이죠. x의 3분의 2제곱. 그래서 3분의 2가 앞으로 나가서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자, 그러면 로그 x 똑같으니까 그냥 로그 x를 우리가 y라고 생각하면 2y 마이너스 3분의 2y는 2 빼기 3분의 2y죠. 그래서 얘가 3분의 6이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는 왜 줬냐? 로그 x가 여기 로그 1000이 3이죠. 3보다 크고 로그 만이죠. 우리는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앞에 3분의 4가 곱해 있지.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3분의 4를 곱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3분의 4, 여기도 3분의 4를 곱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양수를 곱했으니 부동 방향은 자, 얘는 약분이 되지. 그래서 4고 얘는 3분의 16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5점 몇이 맞아. 그러니까 결국 4보다 크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5.6보다는 작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로그 x는 계산을 해줘야겠네. 자, 일단 3분의 4 로그 x가 5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게 정수인데 5밖에 없어. 그러면 3분의 4가 넘어가서 4분의 3이 되겠지. 그게 로그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4분의 15가 되겠네.
어, 절대값이 있는 지수함수가 있고 y는 k라고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결국은 k가 우리가 이거를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사용하거나 이럴 수 없단 말이야. 이차 함수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고,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해야 하냐면, 보세요. 항상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절대값 속이 음수일 때,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절대값 속이 양수니까 그대로 풀려 나오겠죠. 그래서 y는 3의 x-1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y는 여기 빼기 x 마이너스 붙여서 x-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y는 3의 x라는 기본형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고, 얘는 y는 3의 빼기 x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보고, 자, 하나하나 찾아갑시다. y는 3의 x라는 요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 그래프는 x축이 정근선이면서 x축이 정근선이면서 증가함수잖아. 3이니까 이런 패턴이 그려져. 자, 그런데 x가 1보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1만큼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정근선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y축으로 평행하면 변형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새로운 정근선이 하나 만들어져. 그게 누구다? y는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근선이 돼. 그러면 이 그래프도 그걸 따라서 올라가겠지. 자, 그런데 이 얘가 x축으로 한 칸 이렇게 갔다가 다시 y축으로 한 칸 올라가면 뭐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지금 경계 지점이 x가 1이죠. 여기가 지금 경계야, 경계. 네. 여기에 x가 1일 텐니다. 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알겠어. 이렇게. 그죠? 근데 1보다 큰 구간만 우리가 모여야 하니까 이쪽은 사실 관심이 없는 거야. 이쪽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은 오른쪽이지. 그러면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경계선 x가 1일 때 어디냐는 거야. 자, x에다 1을 넣어보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이 0제곱해서 1이고 1 플러스 2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1,1을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안 그려줄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 자, 이쪽도 마찬가지지. 얘는 빼기 x란 말이야. 그럼 빼기를 주면 y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의 x라는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 역시 기본적으로 x축이 점근선이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다는 거지. 그런데 y축을 한 칸 올라가니 얘도 마찬가지로 y는 1이 새로운 점근선이 되고 얘도 올라가고 옆으로 한 칸 또 오면서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자, 그런데 x가 1일 때 여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x의 1을 대입해 보면 x의 1을 대입해 보면 뭐가 나오죠? 얘도 2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 역시 여기를 지나겠네. 여기를 지나는데 감소함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녀석이겠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우리의 관심 영역이 아니니까 지워야겠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기도 하죠. 이 최소값이 지금 1,1이니까
2니까 최소값은 2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y는 k라는 녀석은 어떤 그래프냐? x축에 평행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돼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얘는 안 만나단 말이야. 얘는 정근선이니까 일단 지워놓고. 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여기가 K입니다, K. Y는 K 때문에 이거 K야. 근데 여기는 뭐야? 2죠. 그러니까 K라는 녀석 2보다는 어때 한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같으면 한 점, 안 돼요. 크면 두 점, 안 됩니다. 그래서 K가 이거 작다가 1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옳은 거를 구해달래. 이 함수의 로그 함수. 자, 1번을 보니까 지난다라는 말에 존재한다. 지나는 점은 대입해서 확인합니다. 반드시. 대입을 해보면 x에 1번 x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3-2는 1은 2죠. 근데 4분의 1 곱하기 2는 2분의 1입니다. 근데 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이 내려가면 밑과 진수가 같으니 1로 바뀌어서 1 빼기 마이너스 1. 결과적으로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의역에 대해서 물어봤어. 정의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점근선이 y축입니다. 기본형의 점근선은 y축이야. 지수가 x축, 로그는 y축. 그러면 이 점근선은 y축 평행이동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x축 평행이동할 때는 이 점근선도 따라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점근선을 물어봤지. 네, 점근선. 정의역은 좀 이따가 점근선부터 할게요.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점근선은 뭘 봐야 한다고? 로그니까 지금 대칭 이동하는 안 한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기본 형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평행이동 중에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봐야 한다. 이해되죠? 그럼 이 식에 대해서 이제 바라봐서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3번부터 식을 보면 y는 로그 2고요. 지금 4분의 1과 곱하기가 되어 있죠. 반드시 분리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x랑 곱해지는 이 숫자들 얘는 3 빼기 x인데 얘를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3 빼기 x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여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4분의 1이니까 4가 제곱이고 역수는 마이너스. 그럼 얘는 나가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뒤로 빼서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y는 로그 2의 빼기 x-3 빼기 2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로그 2의 빼기 x라는 그래프가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평행 이동했냐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빼기 x니까 그러면 또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2x라는 기본형이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빼기 x로. 그러니까 이건 y축 대칭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했다고? 3만큼 평행했다고. 그럼 이 점근선은 앞으로 3칸 와서 x는 3이 아니고 y는 3이 x는 빼기 3이 아니고 x는 3이라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잘못했어. 자, 그래프를 이제 좀 이따 그려볼 거고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물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그릴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바로 확인해야 하잖아. 로그의 정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로그 AX가 있으면 요 X, 진수라고 하죠. 저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정의가 존재하죠. 그러면 요 함수에서의 정의는 진수는 누구냐는 거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만큼. 여기. 그래서 진수가 지금 4분의 1 하고요. 3-x인데 그게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3-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결국 x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잘못된 거야. 그래프를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 그래 보면서 평행이동 개념부터 일단 로그 2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얘를 y축 대칭했대. 뭐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죠? 그리고 나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한 만큼. 그러니까 이 빨간 정근선이 옮겨오겠죠. 어디로? 3이라는 지점으로. 이게 이제 새로운 정근선입니다. 여기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좀 전에 여기가 1,0였기 때문에 여기 빼기 1,0이야. 근데 이 점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빼기 2만큼 가라는 의미죠. 그죠? 따라서 이 점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이면 2란 3칸 가니까 2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정근선이 지금 이 빨간 라인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 좀 어려운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다음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3, 4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몇 사분면이 지나냐, 지나지 않느냐 나오면 x절편이나 y절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y절편은 x가 0일 때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밑이 2인 로그고 여기가 0이면 4분의 3이에요. 그렇죠? 근데 로그 2, 1이 0입니다. 근데 4분의 3은 1보다 크니 작죠. 즉 로그 2, 1이 얘가 지금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큰 놈이 커서 0보다는 작은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y절편. 아니면 x절편을 확인하셔도 돼. x절편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번엔 y가 0이 있겠지. 그럼 여기가 1이 돼야 돼. 여기가 1. 즉 4분의 1 괄호 3-x가 1이 돼야 하고 여기가 4가 돼야 하고 4가 되려면 x가 빼기 1이 돼야지. 그러니까 음수 쪽에 있죠. 양수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3, 4분면을 지납니다. 여기가 3, 4분면이지.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거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x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0, 1, 2, 3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봐. 내려가죠. 그러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근선 역시 x가 3이라는 거 그래프를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정의역. 정의역이라는 것은 이 x축에 있는 좌표점들인데 지금 이 녹색 굵은 선에 찍히는 점들은 전부 3보다 작은 2, 1, 0, 마이너스 1 이런 점들이죠. 그러니까 3보다 작다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 얘는 확인했고요. 대입해서 그래서 1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로그함수를 그려내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잘 이해해 두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11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12번 보면 여기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 함수는 존재하는데 점근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점은 대입하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미지수 두 개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만들어졌으니 얘 갖고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식을 먼저 보자. 그리고 정근선에 대해서 고민할 거야. 우리가 저 함수식을 보면 로그 4x라고 하는 기본 함수가 평행이동 된 겁니다.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래서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이해해야만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고, 지수함수는 y는 4의 x라는 그래프인데 걔는 이런 그래프죠. 근데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로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따라서 점근선이 y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얘가 평행이동한다 해도 점근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점근선이 따라오게 되겠지. 네, 이쪽으로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 녀석은 x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점근선을 알 수 있겠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봤더니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건데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점근선 영향을 주지 않으니 요거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점근선이 누구래? x는 누구래? 일로 바뀐 거야. 점근선이 이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y축에 있던 점근선이 옮겨온 거고 몇 칸 왔어? 5칸 옮겼죠. 따라서 a는 몇이다?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컷 모양만 대입하시면 되겠네. 자, y에다 0 대입하고요. 로그 4 하고 x에 9 대입하고 뒤에 a가 5가 된다는 거 찾아놨으니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지. 그럼 얘가 4죠? 그럼 얘가 1입니다. 따라서 b는 빼기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a 플러스 b 값은 4가 되는 겁니다. 13번 갈게요. 지수방정식을 구해달래. 일단 나누기라는 걸 봐야 돼. 이게 나누기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나눌 때는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뺀다. 가로치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밑이 동일하니 지수가 동일하면 등호가 성립하겠구나. 자, 빼기 x니까 빼기 3x고요. 빼기 7입니다. 그죠? 그게 3과 같아야 한다는 거고 이항을 하면 빼기 10은 0이 되겠지. 그래서 x-5,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5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정답은 두 개가 되겠고요. 14번 갈게요. 14번 보면 부등식이 나와 있네. 로그 부등식. 항상 로그 할 때 써먹든 안 써먹든 반드시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거, 밑도 0보다 크고 1은 아니라는 거 체크하고 가는 습관 들이세요. 나중에 놓쳐서 다 풀어놓고 틀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얘는 x가 빼기 4보다 크다가 되고, 자, 생각해보자고. 얘는 x제곱은 양수입니다. 근데 8도 양수야.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겠지. 그러니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보통 부등식은 범위를 찾아내잖아. 해를. 꼭지점이 0,8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0보다 크다는 것은 y값이 0보다 크다는 의미니 모든 구간이 다 0보다 크죠. y값들이 다. 따라서 정의역 x는 모든 실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두 경우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집합, 즉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고, 따라서 x가 빼기 4라고 하는 4보다 크다고 하는 범위 하나를 찾아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접근을 해보면 자, 지금 밑이 동일합니다. 2분의 1로. 그럼 2가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과 그 다음 이쪽 x 제곱 플러스 8이 있는데 지금 2분의 1이니까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부동은 어떻게 돼? 바뀌어야 합니다. 얘가 1보다 크면 바뀌지 않죠. 자, 그럼 전개해보면 x제곱 사라져고 여기에서 8x가 나오죠. 그리고 16이 나오고 여기 8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16 넘어가서 마이너스 8이고 양수인 8로 나왔으니까 부동은 바뀌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게 두 번째 영역이죠. 그러면 수직선에서 최종 범위를 찾아보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얘는 빼기 4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찾아놓지 않았다면 얘를 답이라고 쓰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로그는 진수 부분과 밑부분 확인해라. 그래서 최종 결과는 빼기 4초가 마이너스 1 미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보면 여기 보니까 정수 n을 구하라고 그랬고 지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분수죠. 그럼 제가 6에 마이너스 28제곱이 될 거야. 역수 형태. 그리고 n분의 1이 있어. 그럼 6에 마이너스 n분의 28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6의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죠?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정수, 자연수가 아니지. 우리 자연수가 돼야 돼. 지금 자연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6의 2분의 1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도 루트 6이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6의 세제곱 이런 건 어떻게 6의 세제곱 너무 크네. 6의 제곱 이건 어떻게 되죠?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부분, 요 지수 부분이 예,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일단 n은 0보다 작은 음의 정수라는 거지. 그러면서 약분이 돼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n은 28의 약수랑 관계가 있다. 자, 따라서 28의 약수를 개수를 구할 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소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4, 7에 28 이렇게 되고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여기다 1 더해서 2, 3 여기다 1 더해서 2 그래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만약에 이 약수의 개수 개념을 꼭 이해하시고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면 하나하나 찾으셔야죠. 그래서 15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밑이 다르죠. 얘네들은 2고 얘네들은 2가 아니야. 그건 2로 바꾸란 얘기야. 얘를. 자, 그럼 얘를 밑이 2로 바꾸려면 밑변환 공식을 사용해야겠지. 자, 밑 A는 분모로, 진수 B는 분자로, 밑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새로운 밑을 만들어줄 땐 내가 원하는 거 똑같은 걸로만 해주시면 된다. 우리는 2라는 걸 써먹어야기 때문에 2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고요. 지금 이 로그를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치환을 해서 갑시다. 그래서 요 로그 A를 로그 B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식 얘는 A분의 B, B분의 A가 될 거야. 그래서 통분을 해보면 A,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A, B는 뭐야? 여기서 두 분의 곱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준 이유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정보들을 찾아내세요 한 거지. 자, 그럼 찾아봅시다. 이쪽에서 찾아보자. A 플러스 B는 두 분의 합이죠. 그러니까 6이고요. 두 분의 곱은 상수하니까 2가 되겠지. 자, 그런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I는 A 플러스 B를 전체 제곱하고 2AB를 빼준 값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네. A, B는 2고요. A 플러스 B의 제곱 6이니까 36 빼기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36 빼기 4가 32니까 16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겠네요. 16번은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자,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달라. 지수함수 그래프입니다. 모든 그래프는 기본형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얘한테 줬다면 7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7이 돼서 요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항상 기본형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한 건데 어떻게 변화했냐는 얘기지. x축 방향으로는 변화하지 않았고 x 변화가 없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했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보자. 7이 계속 곱해지고 있지. 자, 이렇게 지수 함수의 기본형은 반드시 증가 감소를 확인한 후 그다음에 x의 0이면 뭐죠? 1이죠. 얘는 무조건 0분의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7이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0이 되거나 y값이 음수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이런 증가가 음수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해. 항상 로그 지수 함수 정근선 잘 봐두세요. 이게 축이 정근선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근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누구야? 1이죠. 여기에 y는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갈색 그래프, 7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도 위로 한 칸 올라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데 이제 이런 좌표점들, 절편 같은 것들과 표시를 해주죠, 보통. 그러면 원래 여기 0,1이었으니까 얘는 0,2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 이 정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정근선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정의역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으니까 치역은 1보다 크다.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갈 건데 항상 증가냐 감소냐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y는 3의 x 플러스 2 빼기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y는 3의 x라는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1보다 크지. 자, 1보다 크다는 건 증가함수다. 그래서 정확히 그릴 필요가 없고요. 최대 최소 위치를 찾을 땐 이렇게 그냥 증가한다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평행이동을 해도 이 그래프의 형태는 변하지 않아. 위치만 바뀌지. 그러면 x축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부터 3이래며 이런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증가라는 게 확인이 되면 x가 작을 때, 즉 얘를 fx라고 한다면 f1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x가 큰 f3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최대 최소 합을 구하려 했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에서 1 뺀 2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3을 대입하면 3의 5제곱 243 242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정답은 268 4번이 됩니다.
만약에 함수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다면, 이 빼기가 이 3을 3분의 1로 변형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땐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3을 집어넣으면 이제 반대로 이런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3을 집어넣으면 최소, 1을 집어넣으면 최대.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19번 갈게요. 19번 보면 F2부터 F625까지 싹 더해달라고 그랬어. 저렇게 숫자가 크다는 의미는 어떤 규칙성을 찾아서 계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 두고인 로그를 보면 x분의 x-1이죠. 우리가 로그 함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로그 자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값들을 더하라는 의미는 어딘가에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어야 소거가 됩니다. 뭔가 줄어든다는 거지. 왜냐면 이걸 다 더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로그에서는 뭐가 있냐? 나누기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이 녀석이 이렇게 빼기로 바뀌니까 로그 y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빼기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얘를 통분을 한 이유는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통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로그 x-1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빼기가 생긴다는 거야. 이 빼기를 유심히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F2는 뭐죠?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로그 루트 3의 1 마이너스 로그 2 넣었죠?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돼. 그러면 소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빼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보면 이번에 4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4 대입하면 3 마이너스 4죠.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소거가 됩니다. 얘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앞에 거와 뒤에 거만 나눈 구조라는 겁니다. 따라서 로그 루트 5의 1은 남고 맨 뒤에가 누구냐는 건데 625가 1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625는 5의 4제곱이죠. 그러면 1은 0이니까 소거가 돼요. 사라져. 마이너스 해두고요. 자, 루트 5는 또 뭐죠?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나간다는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러면 2분의 1에 4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니 얘는 1로 사라질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빼기 8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꾸지 않아도 풀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걸 마이너스로 알려준 거냐면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괄호 속이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얘 역시 유리화를 하면 빼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빼기 형태를 세트로 기억하라고 해준 거고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세 가지 패턴이 있어. 빼기가. 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얘는 부분 분수라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로그에
로그는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로그가 겹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로그에서는 적용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빼기로 바꾸지 않고도,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일단 분수로는 바꿔도 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는 곱하기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3 들어가면 3분의 2, 4 들어가면 4분의 3. 왜냐면 이게 계속 로그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하나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쭉 갔을 때 625분의 624까지 이렇게 곱해질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약분되다 보면 언젠가 얘도 약분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20번 갈게요. 최대값을 구해달래. 근데 로그 하나만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하겠는데 지금 여기 로그가 두 개가 더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로그 하나로 바꿔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얘가 2차라는 거야. 1차면 그리는데 2차면 그리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라 개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2라는 걸 보시고 얘는 증가함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증가함수라면 진수 부분이 진수가 클수록 y값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수 부분의 최대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진수 부분만 이렇게 빼놓고 얘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 함수화 시켰어. 이렇게 함수화 시켰을 때의 최대를 찾으셔야 돼.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2차 함계수가 음수면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고요. 여기가 1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서 꼭지점은 얘와 얘의 중간이 나눠서 2로 나눈 8이라는 지점에서 최대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지점이 최대일 수 있어. 하지만 로그잖아. 항상 로그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라? 진수의 범위부터 확인해요. 그래서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답에 영향이 없어도 서술형에서 꼭 하셔야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도 영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4가 0보다 커야 하고 12-x도 0보다 커야죠. 그게 진수의 정의죠. 그럼 4 넘어가면 4보다 크거나 또는 12보다 작거나가 나옵니다. 또는 아니죠. 둘 다 만족하니까 그리고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을 수직선상에 놓고 찾아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요 2차 함수의 정의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14까지 14가 아니라 또 12죠. 쏘리 여기까지 봐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범위가 이게 아니면 확인하셔야겠지. 자, 어쨌든 영향을 주진 않아. 하지만 확인은 하라. 자, 그래서 요 진수 부분의 최대는 여기다가 8을 집어넣었을 때가 되죠. 8-4는 4고요. 그 다음에 12-8도 3입니다. 그래서 16이라는 값이 나와. 그러면 요 함수의 최대는 요 진수가 16일 때니까 로그 2에 16이 되고 결국 16이 2의 4제곱이므로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별의 밝기에 관련된 과학의 스토리텔링 문제네. 이렇게 과학 관련 스토리텔링 문제는 문제를 읽으면서 문자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런 문자들이 뭘 의미하며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들을 어디에 대입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구하는지까지.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을 요 식에서 식에 대입해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절대 등급은 스몰 m이죠. 그래서 3 마이너스 하고요. 버퍼 등급이 스몰 m, 절대 등급이 빼기 4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건 x야. 얘가 17 넘어가서 12가 되죠. 12가 5 로그 x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x라는 친구가 5분의 12고 5분의 11은 2.4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보이셔야 돼. 이 소수 부분이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로그, 상용로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앞에 요 정수 부분이 2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요 x의 정수 부분이 세 자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0.4라는 것은 이 숫자 별, 252라는 숫자 별이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252, 로그 252가 2.4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x가 250이라고 바로 얘기하실 수 있어. 그 개념을 알면.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로그 2.52가 0.4인데 우리가 0.4가 아니라 2.4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십니다. 그럼 2는 로그, 상용 로그니까 10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는 곱해지기 때문에 252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 이 252라는 숫자 배열이 유지가 되는 거야. 여기가 0인 건 여기가 정수 부분이 한 자리였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이 한 자리였기 때문에 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면 얘는 세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커져야 한다는 얘기지. 자릿수로 보면. 그러니까 세 자리니까 252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되,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